어느새 2월도 끝나가고 날도 점점 풀리는데 여러분은 혹시 3월달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요. 여행 장소를 찾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매월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주고 코스까지 알려준다면 정말 완벽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사실 한국관광공사에는 전통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97년부터 시작된 이달의 추천, 가볼 만한 곳, 줄여서 추가볼입니다. 말 그대로 매월 가볼 만한 국내 여행지를 추천해 드리는 건데요. 여행 전문 기자와 작가들이 월별로 특색 있는 여행 테마와 장소를 선정하고 그 지역을 직접 방문 취재하면서 국민께 소개하는 일입니다. 사업의 역사가 깊은 만큼 다양한 여행 테마와 장소들이 소개됐겠죠. 주로 계절이나 시의성에 맞는 여행지들이 많이 추천이 됐는데요. 이를테면 여름꽃 여행이나 일출도 보고 소원도 빌고 같이 그달에 꼭 가볼 만한 곳들이 선정됐습니다. 그럼 역대 3월의 추천 여행지로는 어떤 곳들이 있었을까요? 2014년 장인을 찾아서, 2016년 지금은 사라진 옛 절터, 폐사지를 찾아서, 2017년 주전부리 여행 등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2022년 올해 3월의 추천 여행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힘나는 가족 여행지 베스트 6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에 지치고 가족 단위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봤으니까요. 일일 가이드인 저만 믿고 한 곳 한 곳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3월의 추천 여행지는 아랫대 뮤지엄 강릉입니다. 서울 코엑스 전광판에 출렁이던 거대한 파도 영상 기억하시죠? 그 작품을 만든 디스트릭트의 세 번째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제주, 여수에 이어서 지난해 12월 강릉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축구장 3분의 2 정도 크기 공간에 12개의 미디어 아트 작품이 전시가 돼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8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우주를 닮은 동굴처럼 비현실적인 공간들이 거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메인 전시관인 정원입니다. 강원도와 명화를 소재로 한 두 가지 미디어 아트 쇼가 30분씩 반복 상영되는데요. 메인 전시관만 따져도 꼬박 1시간을 머물러야 작품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시관 전체를 관람하시려면 1시간 30분 이상은 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동물 그림을 색칠하고 스캔해서 벽면에 띄워보는 라이브 스케치북도 지나치지 마세요. 티바에서는 찻잔 위에 열리는 색다른 미디어 아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차값을 포함한 별도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함께 가볼 만한 여행지로는 허균, 허난설원 기념관과 경포호, 그리고 선교장이 있습니다. 포토존 맛집인 강문해변도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요. 함께 둘러보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경북 안동에 있는 예끼마을입니다. 1970년대 안동댐 건설로 물에 잠긴 예안면 주민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요. 이 예끼마을은 예술에 끼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에 걸맞는 개성 있는 간판과 조형물, 벽화와 트리가트를 구경하는 재미가 좋은데요. 빈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전시 공간과 카페도 있습니다. 갤러리 근민당과 카페 장부당이 대표적인데요. 수몰 전까지 면사무소 출장소와 그 부속 건물로 쓰던 한옥을 활용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전시는 무료이고요. 장부당에서는 맷돌로 갈아서 내려주는 핸드드립 커피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골목 끝에 서면 안동호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을과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은 선비촌 한식당 건물 2층 전망대에서 제일 잘 보입니다. 선성수상길은 안동호 위에 떠있는 길이 1km의 수상 데크길입니다. 이 길은 왕복 40분쯤 걸리는데요. 반쯤 걷다 보면 풍금과 책걸상이 놓여있는데 마을과 물에 잠긴 예안초등학교가 있던 자리라고 하네요. 함께 둘러보면 좋을 여행지로는 부산서원과 월영교가 있습니다. 월영교 건너 야트막한 언덕에는 예안에서 옮겨온 선성형객사와 석빙고가 있고요. 안동민속촌과 안동시립민속박물관에서는 안동댐 건립으로 수몰된 지역의 고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제주 돌문화공원과 교래 자연휴양림입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은 설문대 할망과 500장군의 전설을 소재로 한 복합문화공원인데요. 공원에는 제주 돌박물관을 비롯해서 돌하르방과 두상석들이 늘어선 야외 전시장, 옛 초가 마을을 재현한 도란마을 등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동차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전동차는 논스톱으로 운행되며 약 20분간 야외 공간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제주 돌박물관 앞에서 하차합니다. 이용 요금은 성인 1인 기준 5,000원이고요. 전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구석구석 관람하면 2시간은 잡아야 하는데요. 규모가 큰 만큼 관람 코스를 미리 숙지하거나 동선을 안내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주 돌박물관에는 소문난 포토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옥상에 설치된 하늘 연못입니다. 장화를 신고 연못 중앙에 있는 데크에 오르면 파란 하늘과 연못 사이에선 근사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반홍오름이나 한라산을 배경 삼아 찍어도 멋진 사진을 건질 수 있는데요. 하늘 연못 포토존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개방이 됩니다. 장화는 무료 대여가 가능하고요. 하트, 네잎클로버, 별 모양 아크릴 와페에 소원을 적어서 연못 둘레에 걸어두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 제주 돌문화공원과 나란히 붙어있는 교래 자연휴양림은 곶자왈에 형성된 신비로운 숲입니다. 이 숲길은 가볍게 탐방하기 좋은 생태 관찰로와 큰 지그리 오름을 왕복하는 오름 산책로로 나뉩니다. 생태 관찰로를 따라 숲을 둘러보는 데는 약 40분, 편백나무 숲을 거쳐 큰 지그리 오름까지 다녀오는 데는 3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오름 산책로는 시간을 들인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내어줍니다. 정상에 오르면 한라산부터 바다까지 푸르게 빛나는 제주를 만날 수 있죠. 숲길은 험하지는 않지만 울퉁불퉁한 돌길이 이어지는 만큼 트레킹화를 착용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함께 둘러볼 만한 주변 볼거리로는 사려니 숲길, 아부오름, 스누피 가든이 있습니다. 사려니 숲길은 휠체어와 유모차 통행이 가능한 나무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부오름은 5분 정도면 정상에 닿을 만큼 야트막해서 온 가족이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 여행지는 무주 백운산 자락에 자리한 태권도원입니다. 태권도 공연, 태권도 박물관, 전용 경기장, 체험관 등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공간이죠. 전용 경기장인 T1 지하 1층 공연장에서는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약 20분간 태권도 공연이 열립니다. 공연 후에는 발차기와 격파를 배워보는 관객 참여 프로그램이 30분가량 진행이 되는데요.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태권도 박물관에는 태권도 역사와 한국 무예 번천사 등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험관 얍은 아이들이 가장 신나는 장소인데요. 가상 겨루기, 위력 격파 등 13가지 태권도 체험에 나서거나 VR, AR 콘텐츠 4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체험마다 다른데요. 빠짐없이 다 해보시려면 만원짜리 통합권을 사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무료 순환버스를 타고 정상부에 오르면 태권도원 일대가 한눈에 담깁니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라는 이 태권도원의 규모가 새삼 실감이 나죠. 버스에서 내려 전망대까지는 모노레일을 타고 오릅니다. 순환버스와 달리 2,000원이라는 탑승 요금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가격에 아깝지 않은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주변 여행지로는 무주 반디랜드와 낮의 통문, 지점마을 등이 있습니다. 무주 읍내로 나가면 최북미술관과 김환태 문학관, 산골 영화관 등이 옹기종기 들어서 있죠. 태권도 수련과 체험을 여유롭게 즐기면서 주변 관광지까지 둘러보고 싶다면 태권스테이를 추천합니다. 태권도원에서 운영하는 태권스테이는 태권도원 체험과 여행이 결합한 1박 2일 상품으로 이용자에게는 도복 대여와 전북 투어 패스도 제공됩니다.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부산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와 평화공원입니다. 먼저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는 동해 남부선 옛 철로를 재생한 관광시설입니다. 미포와 청사포, 송정에 이르는 4.8km 구간의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해변열차는 미포에서 송정 전 구간을, 스카이캡슐은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2km 구간을 오갑니다.
해변 열차는 전 좌석을 바다와 마주하도록 배열하고 통유리창을 설치했습니다. 스카이캡슐은 사방에 큰 창을 두고 있죠. 무엇을 타든 시원한 바다 전망이 보장되지만 탁 트인 시야만큼은 스카이캡슐이 더 낫습니다. 아무래도 스카이캡슐은 해변 열차가 오가는 기존 철로보다 높이 조성한 공중 레일로 달리기 때문이죠. 언제 타도 만족스러운 전망이 펼쳐지는데 일몰 시간대 풍경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일부러라도 해질녘을 선택해 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스카이캡슐은 최대 4명까지 일행끼리 탑승하실 수 있는데요. 한 번 타면 운행시간 30분간은 내릴 수 없습니다. 반면 해변 열차는 미포, 청사포, 송정정거장 외에도 달맞이 터널, 다리돌 전망대, 구덕포에도 정차하니까요. 돌아보고 싶은 곳에서 내려서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죠. 평화공원은 부산 현지인이 즐겨 찾는 가족 나들이 명소입니다. UN 평화문화특구 안에 위치해 있는데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조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단순 감상용이 아니라 벤치 겸 포토존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피스라는 알파벳 조형물이 인기라고 하네요. 함께 가볼 만한 여행지로는 평화공원과 바로 연결되는 대연 수목전시원과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있습니다. 옛 해운대 기차역 뒤쪽에 조성된 해리단길은 해운대 블루라인파크와 묶어 둘러보기 좋습니다. 마지막 추천 여행지는 대전 뿌리공원입니다. 국내 유일의 효 테마공원인데요. 가족관계와 개념에 대해 궁금해하는 아이들과 한 번쯤은 가볼 만합니다. 가장 먼저 들려야 할 곳은 한국족보박물관입니다. 5개 전시관에서 족보의 탄생, 제작 방법 등 족보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3층 출구는 산책로와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산책로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씨 조형물을 찾아내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1997년 개장 당시 72기에 불과했던 성씨 조형물은 25년이 지난 지금 244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술작품처럼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이라서 그 자체로도 훌륭한 볼거리가 되고 있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우리나라 모든 문중에 성씨 조형물을 설치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대신 뿌리공원 홈페이지에 나머지 1028개 성씨의 유래를 상세하게 정리해 두었다고 하네요. 강변 산책로에는 대대로 장원급제자를 배출한 문중에서 기증했다는 효심소원 돌이 있습니다. 이 효심소원 돌은 영천의 돌할매처럼 굴리지 않아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재미삼아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공원과 함께 가볼 만한 여행지로는 한국효진흥문화원이 있습니다. 반제 신채호 선생 생가지도 뿌리찾기 여행의 마무리로 더할 나위 없는 곳입니다. 자, 지금까지 3월에 가면 좋은 가족여행지 베스트 6곳을 둘러보았는데요. 오늘 소개된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추천,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달 가볼 만한 여행지들을 추려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디를 여행해야 좋은지 고민 중이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 안녕!